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꼭 나오는 기출문제 40문항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운전면허 학과시험은 문제은행 1000문제 중에서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000문제 중 문장형 문제는 680문항, 사진형 문제는 100문항, 일러스트형 문제는 85문항, 안전표지형 문제는 100문항, 동영상형 문제는 35문항이고요. 여기서 각각 문장형 22문제, 사진형 7문제, 일러스트형은 6문제, 안전표지형은 5문제, 동영상형은 1문제가 출제됩니다. 동영상형 문제풀이는 위쪽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형 문제부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2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했을 때 0.03에서 0.08 그 미만이 나오게 되면은 형사처벌과 또 100일간의 면허정지, 그리고 0.08% 이상일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준 짓긴 조금 어려운데요. 보통 소주 한 잔 그 정도 마시게 되면은 0.03%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한 잔만 마셨어도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13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하여 급제동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은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보복 운전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이 있습니다. 보복 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법 제284조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의 협박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속이 되었을 때는 면허 취소와 함께 형사 입건 시 벌점 100점이 같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7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정말 많이 헷갈리는 문제인데요. 승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은 여기서 정답은 4번, 6만 원이 됩니다.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할 수 있는 건물 주차장안 진입이나 아니면 주유소 진입 이런 사유 이외에는 정당 사유 없이 보도를 침범해서 주행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전방에 좀 길이 막혀가지고 조금 더 빨리 가보겠다고 이렇게 보도를 같이 횡단을 해서 갈 경우에는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음으로는 18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정말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운전자가 진행방향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을 초과하여 정지한 경우 처벌 기준은 여기서 정답은 3번, 신호 위반이 됩니다. 운전자가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을 초과하여 정지한 경우 요거를 신호 위반 처벌을 받게 되고요. 또 과태료는 6만 원이 함께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황색 신호일 때 그때는 미리미리 정지하는 습관을 길러두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19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차량으로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해서 좌우를 살핀 다음에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문제의 난이도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지문을 잘못 읽었을 경우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238번 문제입니다. 신호기에 신호가 있고 차량 보조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한다. 도로교통법상 잘못된 것은 요즘 우회전 신호 도입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는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차량 신호에 맞게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주변을 살피고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진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262번 문제입니다.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연마다 받아야 됩니다. 괄호 안에 맞는 것은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사실 요거는 여기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긴급 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또 경찰차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운전자들은 정기교통 안전교육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이 경우 직전에 긴급 자동차 교통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해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 시간은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3시간이고요.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2시간입니다. 다음으로 282번 문제, 승용차 운전자가 13시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을 한 경우 범칙금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기서 정답은 3번 12만 원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또 장애인 보호구역 등 이렇게 교통약자 보호구역 범칙금이 적용되는 시간이 아닐 때 신호 위반을 했을 경우 범칙금은 6만 원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그리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범칙금이 적용되는 시간에 신호 위반을 한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2배의 과태료인, 그러니까 아까 6만 원이었죠, 범칙금. 6만 원의 2배는 12만 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294번 문제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 2가지는,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2개가 나오는데요. 정답은 2번과 3번이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를 하고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자동차의 옆면, 창 유리 우측 상단에 보기 쉬운 곳에 부착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 신고 증명서가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신고 증명서 재교부 신청서에서 훼손된 신고 증명서를 첨부하시고 제출하시면 새 증명서 발급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34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정차 금지 장소로 맞는 것은? 정답은 3번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입니다. 주정차 금지 장소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너목 등등이 있는데요. 여기 지문 중에서 정차 금지 장소로 맞는 곳은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입니다. 안전지대는 광장이나 교차로 지점, 또 차도 폭이 조금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등 도로가 분리되는 곳이나 합류되는 곳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나 차마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표지나 인공구조물로 표시를 해두기도 합니다. 388번 문제입니다. 편도 3차로인 도로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올바른 통행방법 2가지는? 여기서 정답은 2번과 3번입니다. 우회전할 때 교차로에 이르기 전 3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측 방향지시 등을 조작해야 되고요. 편도 3차로인 도로에서는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우측 도로의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해서 보행자를 확인한 후에 보행자가 없을 때 통행의 방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천천히 통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47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자동차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실제로 정지할 때까지의 정지 거리가 가장 길어질 수 있는 경우 2가지는? 정답은 2번과 4번입니다. 정지거리가 길어질 수 있는 경우는 차량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를 때, 아니면 운전자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과로나, 아니면 그러면 안 되지만 음주운전 시, 그리고 타이어의 마모 상태가 굉장히 심각할 때, 아니면 적재물 등으로 차량의 중량이 무거울 때 정지거리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동과 관련된 브레이크류 개통과 타이어 점검은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고요. 또 적재물이 많을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미리미리 제동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502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난폭 운전으로 형사 입건되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여기서 정답은 4번 면허정지 40일이 됩니다. 난폭 운전으로 형사 입건 시에 벌점은 40점이 부과가 되고요. 또 40일 동안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되고 구속 시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 또 결격 기간은 1년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23번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데요.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 또는 정지 처분, 연습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의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 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음주운전과 벌점 누산 점수 초과가 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거나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아니면 음주 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행정처분 감경은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525번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벌칙은, 여기서 정답은 1번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나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 요즘은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많이 운행하시는데요. 이런 거를 운전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응시가 가능하고요.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125cc 이하의 이륜차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531번 문제입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2시간 이상 주차한 승용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2번 5만 원이 됩니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는 주정차 금지 구역인데요. 이곳에 2시간 이상 주차한 승용 자동차의 소유주에게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35번 문제입니다.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은, 정답은 1번 15점이 됩니다. 운전자가 단순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조치 등 불이행하고 도주한 때에는 벌점 15점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6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긴급 자동차의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 2가지는, 정답이 2가지인데요. 2번과 4번이 됩니다. 긴급 자동차는 경호 업무 수행 등 공무로 사용될 때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켜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성통행이나 법에서 정한 긴급 자동차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켜야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616번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운행 기록계를 설치하지 않은 견인형 특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자 처벌 규정은, 정답은 4번 범칙금 7만 원입니다. 이렇게 범칙금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일일이 외우지 않으면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운행기록계 의무장착 대상 차량은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어린이 보호차량 등이 있습니다. 운행기록계는 속도나 RPM 회전수, 아니면 브레이크 사용 횟수, 또 위치 등등이 기록이 되는데요.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않은 견인형 특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 7만 원이 부과가 되고요. 운행기록계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50에서 15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46번 문제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유형별로 구분한 특수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비교적 쉬운데요. 정답은 3번 일반형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특수 자동차의 유형별 구분에는 견인형, 군안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견인형은 화물이나 장비 등 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를 견인하는 차량을 말하고요. 군안형은 이동이 불가능한 자동차를 군안하는 차량이고, 특수용도형은 사다리차나 아니면 카고 크레인, 살수차, 호송차 등등이 있습니다. 670번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현장에 도착한 군안차 운전자가 부상자에게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장 거리가 가까운 거 아니고 먼 것입니다. 정답은 3번 부상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문제도 비교적 쉬운데요. 자세히 읽지 않으면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군안차 운전자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명률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를 도와야 되는데요. 다만 부상자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경우 섣불리 도왔다가 오히려 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부상자의 상태를 보면서 도와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이렇게 문장형 21문제가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사진형 문제입니다. 684번 문제입니다.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차량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경된 경우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2가지는, 정답은 1번과 5번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황색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 상황이 딜레마 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위치가 정지선을 지나지 않았다면 정지를 해야지 맞지만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정지선을 지나서 교차로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주의를 살피면서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689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에 관한 설명 중 맞는 두 가지는? 정답은 2번, 유턴을 할 수 있는 교차로와 4번,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할 수 있다입니다. 전방 신호등 위쪽을 보시면은 유턴 가능 표지판이 있고요. 또 녹색 신호에 따라서 직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회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좌회전 신호일 때 해야 되고요. 아니면은 유턴은 좌회전 신호일 때나 적색 신호에 전방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713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정답은 2번. 반대편 앞지르기 중인 차량이 통과한 후 우측의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커브길을 주행한다와 5번. 반대편 앞지르기 중인 차량이 안전하게 앞지르기 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며 주행해야 됩니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전방에 중앙선을 넘어서 불법으로 앞지르기 하는 차량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불법으로 앞지르기 하는 차량이라도 안전하게 앞지르기 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여야 하고요. 우측의 보행자를 주의해야 되고요. 또 커브길은 서행해야 되고 전방의 상황을 잘 알 수 없으므로 중앙선의 반대쪽에 붙어서 주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17번 문제입니다. 고갯마루 부근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정답은 2번. 무단 횡단하는 사람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주행한다와 5번. 급커브와 연결된 구간이므로 속도를 줄여 주행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 커브가 있는 오르막길인데요. 전방 상황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서 진행해야 되고요. 보행자의 통행에도 주의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다가 내리막이 보이게 되면 풋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를 같이 사용하면서 내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기어를 중립으로 두게 된다면 엔진과의 동력이 끊어지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731번 문제입니다. 전방 교차로를 지나서 우측 고속도로 진입로로 진입하고자 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정답은 1번과 5번이 됩니다. 교차로를 지나서 우측 고속도로의 진입도로로 진입을 할 때는 교차로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안전을 확인한 후에 우측으로 천천히 차로 변경해서 진입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733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차로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정답은 2번. 2차로를 주행 중인 화물차는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할 수 없다와 4번. 가속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할 수 없다입니다. 백색 점선 구간에서는 차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백색 실선 구간에서는 차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또 지금처럼 이렇게 점선과 실선이 복선일 때 점선이 있는 쪽에서만 차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749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고속도로 요금소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서 통과하려고 할 때 가장 안전한 운행 방법 두 가지는? 정답은 3번.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앞차의 감속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입한다와 5번.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지 않는 차량은 미리 다른 차로로 차류를 변경한다입니다. 특히 초보 운전일 때 이렇게 고속도로 요금소에 진입하게 되면 굉장히 우왕좌왕할 확률이 높은데요. 고속도로 요금소 진입 전에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전용 차로를 이용해서 앞차와의 감속에 대비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입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이용 차량이 아닌 경우 미리 다른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해야 되고요. 또 미리 차로 변경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냥 직진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서 무리하게 차선 변경이나 아니면 뭐 급정지 이런 거를 하게 될 경우 2차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요. 이럴 때에는 그냥 직진을 하시게 된다면은 추후에 고지서가 날아오므로 금액을 그대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진형 문제가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일러스트형 문제입니다. 785번 문제. 다음과 같이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가장 위험한 요인 두 가지는? 교통 상황을 보면은 전방 시도등은 녹색이고요. 좌측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여기 있고요. 또 후사경 속에서 멀리 뒤따르는 승용차와 전방에서 직진해오는 승용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3번. 보행자 보호를 위한 화물차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4번.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내 차량과의 충돌 위험입니다.
교차로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는 초보 운전자들에게 정말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화물차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는 운전자에겐 시야를 가리면서 또 전방 상황을 알 수 없게 되므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 화물차에 가려져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고 있는 차량과의 충돌 위험도 비교적 높습니다. 다음으로 794번 문제입니다. 다음 도로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 두 가지는 교통 상황은 교차로 진입 후 황색 신호로 바뀌고요. 또 시속 55km로 주행 중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1번,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와 충돌할 수 있다와 4번, 반대편에서 미리 좌회전하려는 차와 충돌할 수 있다입니다. 교차로 진입 후에 황색 신호로 바뀌었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딜레마 존이라고 하죠. 운전자는 후미 차량과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차로를 빠르게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우측 도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하는 차량과 반대편 도로에서 예측 출발하는 좌회전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가장 큽니다. 다음으로 806번 문제입니다. A 차량이 우회전하려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상황 두 가지는 교통 상황은 우측 도로에 승용차와 또 이륜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도로 멀리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고요. 또 전방 우측 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습니다. 일러스트형 같은 경우는 사진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오답을 체크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여기서 정답은 1번. 좌측 및 전방을 확인하고 우회전하려는 순간 우측 도로에서 나오는 이륜차와 만날 수 있다와 2번. 좌측 도로에서 오는 차가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 우회전하는데요. 내 판단보다 지금 엄청 빠르게 오고 있죠. 더 빠른 속도로 날아와서 내 차량과 만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내 교차로마다 다 차량이 있죠. 그래서 이 A 차량, 파란 색깔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는 좌측 도로에서 직진해 오는 차가 내 판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충돌할 위험이 높고 좌우를 확인한 후에 우회전하려는 순간 우측 도로에서 갑자기 나오는 이륜차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회전할 때에는 전방도 주시하지만 좌우측을 같이 확인한 후에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848번 문제입니다.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을 경우 만날 수 있는 사고 위험 두 가지는 교통 상황은 시속 40km로 주행 중이고요. 또 4색 신호등 및 직진 좌회전 동시 신호입니다. 그리고 1차로는 좌회전, 2차로는 직진 차선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4번과 5번입니다. 방향지시등을 전멸하지 않고 바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가게 될 경우 좌회전하려는 오토바이 이게 후방에 보시게 되면은 후방 오토바이와 또 2차로로 차선 변경하라고 속도를 높이는 1차로 후방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은 나의 움직임을 다른 운전자에게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고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다음으로 854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가장 큰 위험 요인 두 가지는 교통 상황은 우측에 주차장이 있고요. 좌측에는 골목길, 그리고 후방에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3번과 5번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측에 주차장이 있고 좌측에는 또 골목길이 있고요. 후방에는 자전거가 따라오고 있는 주택가 골목길입니다. 이런 곳을 주행할 때는 주차장이나 아니면 골목길에서 갑자기 진입하는 차량들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우측 주차장에서 급출발할 수 있는 승용차와 좌측 골목길에서 뛰어나올 수 있는 어린이나 아니면 보행자, 이런 보행자들은 가려져서 안 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서행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859번 문제입니다. 다음 도로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 두 가지는 교통 상황은 녹색 신호에서 교차로에 접근 중이고요. 1차로는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 중인 차들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1번과 3번이 되는데요. 편도 3차선이죠. 3차선에서 2차로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인데 차량이 뒤까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전방에 교차로도 있고요. 여기서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는 좌회전을 하려다가 줄이 너무 길어서 다시 직진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갑자기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운전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3차로도 약간 막히고 있는데요. 3차로보다 소통이 원활한 2차로로 갑자기 들어올 수 있는 오토바이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일러스트형 문제가 끝났고요. 다음으로는 안전표지형 문제입니다. 90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의 규제 표지로 맞는 것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안전표지에 해당하는 종류로는 주의표지, 지시표지, 규제표지, 보조표지, 또 노면표지가 있습니다. 규제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양보표지판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지시표지고요. 또 3번은 주의표지, 4번은 보조표지입니다. 다음으로 910번 문제. 다음 규제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1번 최저속도 제한 표지입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최고속도 제한 표지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숫자 아래에 이렇게 지금처럼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최저속도 제한 규제 표지로 표지판에 표시한 속도로 자동차 등의 최저속도를 지정합니다. 다음 945번 문제.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3번 차가 들어가서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표지한다. 이런 표지 같은 경우는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등에 설치가 되는 정차 금지 지대입니다. 특히 꼬리 물기가 굉장히 많은 구간에 표시를 많이 해두는데요. 이 구간 안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호 대기를 포함한 정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 중에 전방에 이렇게 정체가 되고 있다면 녹색 신호라도 정차 금지 지대 이전에 정지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960번. 다음 도로 명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 문제는 사실 저도 조금 헷갈렸는데요. 정답은 4번 강남대로는 도로 이름을 나타낸다입니다. 강남대로라는 도로 이름을 나타내는 명판인데요. 강남대로의 넓은 길 시작점을 의미하고요. 1에서 화살표, 이 위치는 도로의 시작점을 의미하고요. 강남대로는 6.99km를 의미합니다. 즉 해당 명판이 시작되는 곳에서 직진을 할 경우에는 6.99m를 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다음으로 965번 문제입니다. 다음 3방향 도로명 예고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4번. 직진하면 300m 전방에 관평로가 나온다입니다. 도로구간 표지는 서, 동, 남, 북으로 설정이 되고요. 도로의 시작점에서 끝 지점으로 갈수록 건물 번호가 점점 커집니다. 해당 표지를 보게 되면은 좌회전 시에는 시청, 우회전 시에는 평촌역이 나오고요. 또 직진하면은 300m 전방에 관평로가 나온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요즘은 대다수의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도로 표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알아두면은 내비게이션 없이도 길 찾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이렇게 안전표지형 문제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동영상 문제입니다. 981번 문제인데요. 교차로에서 직진하려고 한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될 차는? 영상부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직진을 쭉 하고 있습니다. 룸미러와 사이드미러 우측까지 잘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쭉 직진하다가 좌회전과 우회전이 가능한 차선에서 직진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나오는데요. 이 전방 하얀 탑차에 가려져서 지금 여기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검정차가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여기 좌측 도로에서 직진해오는 하얀 차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될 차는 4번.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검정색 차가 됩니다. 교차로가 있는 우측 차선에서 직진을 할 경우에는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가장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